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리원의 최현석 세무사고요. 자, 오늘은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둘러싼 세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인플루언서 분들보다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플랫폼의 활동 및 유형별 과세 구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에 관한 이슈, 그 다음에 세무 트렌드와 유의사항, 그 다음에 실무에 자주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대표님들께 전달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강사 경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들,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의 플랫폼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숲, 치지직, 비고라이브,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X 등이 있으신데요. 그 숲의 경우에는 활동 유형은 영상이랑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수익 구조는 특히 뭐 후원금이랑 플랫폼 광고비, 그다음에 굿즈 판매 등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신데요. 부가가치세나 이제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에 납부 의무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것들로 등록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세요. 면세사업자랑 과세사업자가 있으시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시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이신데, 이건 뭐가 다르냐? 크리에이터 분들의, 특히 이제 방송하시는 BJ 분들이나 이제 그 틱톡 하시는 그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뭐가 이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시면, 그 물적 또는 이제 인적 자원이 있는 경우가 과세사업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상황이신데, BJ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921505 이 사업자 코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과세사업자로. 근데 그 실질적으로 받은 거,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숲TV에서 받으신 그 금액은 인적명목으로 해가지고 면세사업자로 해가지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무서에서 이거를 과세를 추징을 때리신 거예요. 추징하셔가지고, 너네 이거 과세사업자로 이제 물적시설물 또는 인적자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안 내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과세해명 통지서를 받으셨던 그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그 사업자 등록하실 때부터 내가 어떤 사업자이신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랑 과세사업자랑 이제 뭐가 좋으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사업의 실질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사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주제는 이제 이 과세사업자냐 940306이냐 아니면 921505냐가 이제 주제가 왜 이제 핫하냐면, 뒤에 말씀드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요즘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과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으신데요. 간이사업자는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금 낮은 이제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과되는 이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근데 간이사업자는 이제 단점이 있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시거든요. 환급이 안 되시고,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세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슈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영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품을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거주하지 인플루언서거나 그 소비자가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용역을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버, 그 다음에 비고라이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X 등이 있는데, 틱톡이나 이제 비고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그 싱가포르에 있으셔가지고 싱가포르의 용역을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청산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세율이 어떤 거냐?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환급도 가능하신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틱톡이랑 비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이제 대금을 정산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건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정산을 받으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세요. 왜냐하면 페이오니아 경우에는 외과입금 증명서가 안 떼지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필수적으로 페이오니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 세무회계 리온의 최원석 세무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로 매달 이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주고 외화 계좌에서 외화입금 증명서가 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과 X도 마찬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 불가능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치지직이 있으세요. 숲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플랫폼이시기 때문에, 숲과 치즈직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플랫폼이시기 때문에 그 영세율을 적용 못 받으시고요. 면세 사업자 또는 그 10% 과세 사업자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하신 영세율을, 그러니까 과세 일반 사업자를 적용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사업자,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받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이제 그 사업자분들은 그 일반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는 안 하지만 환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세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유리하신 분이 있는데, 유리하신 분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신 치지직이나 숲 같은 거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이사업자가 유리하시고요. 다만 이제 간이사업자로 배제되는 사업이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그 광고 대행,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한테 이 물품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광고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광고 대행업을 사업자 등록으로 하시는 순간 간이사업 배제 사업자가 되시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는 안 되시고요. 일반 사업자로 무조건 가셔가지고 광고 대행업에 대한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득은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기본 구조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구조는 대충 이렇게 PPT로 나와 있는 이제 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핫한 주제를 말할 건데, 인플루언서들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 일정 기간을 요건을 갖추면 50에서 100%를 5년 동안 감면해 주시는 게 있는데, 기본 요건은 나이와 지역, 그 다음 창업 요건 등이 있으세요. 창업 및 업종 요건, 업종에 맞으셔야 이제 가능한데, 이 업종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BJ 분들이 92150으로 할 거냐, 여기로 보면 940306으로 할 거냐, 업종 코드를 92150으로 할 거냐,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으세요. 이거는 각 세무사, 각 이제 그 대표님들마다 다 다르신 그 상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일단은 나이 요건부터 따져보신다고 하시면, 나이 요건은 일단 만 34세 이하이셔야 되는데, 만약 병역을 수행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해 주세요.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병역을 이행했다 그러면 만 36세까지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청년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건이 있으신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2025년에 2025년까지 이제 경기도의 어떤 일부분의 이제 지역들에, 만약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100% 세액 감면을 받으셨어요. 다만 26년도부터 이게 그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도권이나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75%의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 특히 뭐 서울이라든지 그 뭐 남양주
뭐 이런 과천 이런 곳들이 있는 사람들은 50%의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꼭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이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감면율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사시는 곳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뭐 분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이렇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안 되시고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안 되시는데, 다만 개인이 사업자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고 있다가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셨어요. 그러면 가능은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은. 그리고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을 이제 개업하신 경우, 만약에 그 내가 BJ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91505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을 하시다가 이거를 폐업을 하시고 다시 같은 이제 업종에 91505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첫 창업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BJ 활동을 해가지고 92150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업종,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자 추가를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거를 다른 사무실을 얻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자상거래업을 다른 사무실을 얻으셔서 따로 분리된 그 사업자로 이제 하신다라고 하시면 두 개 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은 하세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그 청년만 가능하신 건 아니세요. 청년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하신 건 아니시고요. 만 34세가 이제 지났더라도 수도권만 아니시면 50% 세액 감면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을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들과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의 요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92150랑 940306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업종이 이제 요즘 이게 되게 핫한 주제거든요. 이게 면세사업자 940306도 이제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에 관해서 이제 되게 핫한 주제인데, 최근에 조세 심판에 간 이제 판례를 보면 이제 된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이제 그 통계청상 이제 사업 분류 표준산업인력 분류표에 따른 이제 사업자가 정보통신업이기 때문에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효력은 많이 없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무사님들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제 요건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해보고 나서 그 결정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된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하긴 한데, 혹시나 세무서에서 시비가 걸릴 여지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말씀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이 면세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까가 이제 요즘 되게 핫한 핫픽이어가지고, 이거는 저는 된다는 판데 혹시나 그 시비에 걸릴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사업장을 얻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 감면율이 다르시잖아요. 그 수도권 지역에서 하는 거랑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하는 거랑은 감면율이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 50%와 100%는 진짜 많이 다르세요. 50%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 최저한세라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50% 감면을 받으시더라도 최소한으로 이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고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안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든요, 대표님들이. 근데 절대 안 되세요. 절대.
내가 사업을 서울에서 하는데 이거 창업 중소기업 세가면 100%를 받고자 내가 그 경상도에다가 이제 창업을 한다. 이거 절대는 안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공간에다가 창업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간혹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은 이 경상도에다가 사업자 등록내고 서울에 잘만 하던데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카드 내역들 다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공간이 거기인지 잠복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의 세금이 조금 아깝더라도 꼭 실질과 맞는 이제 창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들이 많이 하시는 게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용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진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 분들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경계가 애매모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다만 절대 안 되는 비용들이 있으세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것들은 만약에 걸리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부인당하세요.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를 부인 처리 당하시고 가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간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세무사님이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실 텐데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셔야 되는가?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이제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이게 취미가 계속 이제 취미가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언제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내시는 게 좋으세요. 사업자 등록을 최대한 빨리 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꼭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금 신고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틱토커나 이제 비고 라이브 BJ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이거 국세청이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 자산을 모으셔가지고 아파트나 어떤 재산을 사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때 자금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금 소명할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대표님이 만약에 어떤 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세무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세무조사 들어와서 이거를 한꺼번에 털리시게 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산세가 뭐냐? 이렇게 세금 신고를 안 하시고 이제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편법으로 쓰셔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세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재를 주고자 하는 게 가산세인데, 일단은 세금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죠. 무신고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이신데 만약에 이게 악의적이다 라고 하면 최고 40%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만 있냐? 그것도 아니세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으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의 세금이 있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꼭 세금을 신고하시는 게 맞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꼭 세금을 신고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가장 큰 이제 절세 방법이시다. 근데 다들 저한테 이제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세무사님 언제 이제 상담을 하고 언제부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맞으세요. 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수습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초반에 빨리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어떤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면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내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이제 대표님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플랫폼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다 플랫폼마다 이제 절세 세금 이제 플랜을 짜는 게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크리에이터분들이나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이제 절세 플랜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세무회계 리온의 최원석 세무사였고요. 인플루언서와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저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크리에이터 분들과 인플루언서 분들이 세무에 대해서 조금 잘 둔감하세요. 그러셔가지고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틱토커들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유튜버, 이제 아프리카 이제 BJ 분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해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사님, 전문가한테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리온의 최원석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